파트 2 분자생물학 15장 바이오테크놀로지의 90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추론형 문제고 모듈은 아닙니다. 추론 연습 별표 2.5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세포 단백질 합성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단백질 만들 때 동시번역이라는 건 하나의 mRNA에 리보솜이 여러 개 붙어서 폴리리보솜으로 번역한다, 이런 뜻이죠. 그거 플러스 추론을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동위 원소 표지를 이용해서 단백질 X의 합성 방향을 확인한 실험이다. 무세포 단백질 합성 시스템 이제 익숙하죠? 시험관에서 그냥 어떤 mRNA 집어넣고 단백질 만들 수 있는 리보솜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냥 시험관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 무세포 단백질 합성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단백질 합성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15도씨에서 20분 정도 소요된다. 근데 하나의 리보솜이 다 번역하기 전에 또 다른 리보솜이 붙어서 연속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더라. 첫 번째 동그라미 해당하는 거 해설 246쪽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처음에 mRNA를 하나만 집어넣었다고 해보자. 실제 시험관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15도씨에서 20분간 반응을 하게 되면 처음에 리보솜, 진액이니까 처음에 리보솜이 여기에 붙어. 리보솜 항상 뭐 진액은 앞에 붙고 원액도 뭐 게시 코드에만 붙으니까 중간에 붙는 애는 없죠. 처음에 여기 붙어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번역을 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붙었던 이 비금한 아이가 이만큼 3' 쪽으로 가면서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번역이 끝나기 전에 이 자리가 비어있게 되니까 또 다른 리보솜이 다시 오겠죠. 그래서 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 이제 20분 정도 지나면 처음에 붙었던 아이가 끝까지 가겠죠. 이게 사실 여기가 아니라 20분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붙었던 리보솜은 끝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끝까지 갔을 때 그 앞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여러 개의 리보솜들이 붙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번역하고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큰 완전한 형태의 단백질, 끝까지 갔을 때 완전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우리 그걸 풀 랭스의 X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완성된 건 이제 고려하지 말아주세요. 완전한 형태의 단백질 X를 얻어가지고 내가 트립신으로 자르면, 트립신은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죠.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리신이나 알진처럼 양이온을 띠는 애들의 C말단 쪽을 자르니까 이 완전한 크기 형태의 단백질 X에 여기 이렇게 네 군데만 자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5조각이 나겠죠. 5조각을 전경동하면 당연히 5조각이니까 5 형태로 관찰될 텐데, 전경동 할 때는 그 단백질이 M말단이냐 C말단이냐 이거 상관없이 전경동은 크기별로 전경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경동이 가장 빨리 된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가장 조각의 크기가 작은 이 C말단의 조각이 되겠어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기가 큰 건 M말단에 있는 조각이니까 2번이라고 한 것은 이 M말단의 조각을 말할 것이다. 5번이라고 한 조각은 여기서 크기가 가장 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아이가 전경동하면 5번 형태로 관찰되겠죠. 자, 배경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15도씨에서 20분 동안 단백질 합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백질 X를 만들었어. 20분이 지났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넣어준 아미노산은 방사선 C14 오타입니다. C14을 가지고 있는 방사선 아미노산을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해설 그림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20분 지났을 때 요 그림이었어. 요 그림. 여기에다가 이때부터 방사선을 추가한 후 우리가 10분, 20분을 더 두게 되죠. 그러면 자, 지금 20분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했을 때 중간에 있었던 이 A라고 해보자. A. 중간에 있어. 20분 때. 왜 20분 때 중간이 있냐면 얘는 그 전에 20분간 반응할 때 10분째 처음 이 5' 쪽에 와서 10분간 번역해서 이게 중간에 있었던 거야. 이 중간에 있었던 애한테 방사선을 추가로 넣으면
얘는 새로 만들어내는,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아미노산만 방사선을 가지고 있겠지. 그 전에 만들었었던 A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앞쪽에 M말단 쪽은 방사선이 없겠지. 방사선 없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고, 새로 C말단 쪽에 방사선 표시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지나면, 10분 때 중간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10분이 더 지나면 얘는 끝까지 와 있겠죠. 그러면 이 10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M말단은 파랗고 C말단은 빨간 애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전에 만들었었던 것도 지금 시험관에 들어있잖아. 그 전에 만들었던 것도 시험관에, 이 시험관에는 그냥 전체가 방사선 없는 풀랭스의 X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앞은 파란색인데 C말단 쪽이 방사선을 가지는 단백질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자, 아까 20분째 여기 있었던 리보솜을 비리보솜이라고 해보자. 여기에서는 M말단에 아주 조금만 만들고 그 뒤는 안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방사선을 넣고 단백질을 만들면 그 M말단 뒤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방사선 가진 아미노산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한 2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전체 20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만 반응을 했다면, 이제 얘는 앞으로 18분이 더 지나면 18분째 이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이 다 만들어질 거고, 그 B라는 애는 20분이 되면 단백질을 풀랭스를 다 만들어서 다 분리가 될 거고, 그 단백질 M말단에 조금만 방사선이 없고 나머지는 C말단 쪽은 방사선이 있는 이런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전체 시험관에는 방사선이 없는 이 파란색 단백질이 이미 있었고, 지금 방사선을 넣었을 때부터 새로 만들어진 애들은 M말단이 아니라 C말단 쪽에 그 추후에 아미노산을 집어넣어서 풀랭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 개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앞쪽에 붙어 있던 애들은 M말단에 조금만 방사선이 없고 나머지는 다 방사선이 있고, 앞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아이들은 앞에는 방사선이 없고 C말단 쪽에만 방사선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겠죠. 20분이 지나가는 동안에 풀랭스로 만들어진 애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15분째 방사선을 넣은 후 15분째 붙은 애들은 20분째는 5분밖에 단백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길이의 단백질을 만들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풀랭스의 X만 분리해서 트립신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다 전체 길이로 만들어진 애들을 얘만 얻어. 그 다음에 걔를 다시 트립신으로 잘라. 트립신을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전경동해. 그러면 원래 크기별로 전경동 되는 거니까, 이 C말단의 아까 요 조각들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전경동상의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겠죠. 크기는 다 같으니까 얘네들이 다 이 똑같은 위치, 1번 위치에 있을 거야. 근데 딱 봐도 지금 잘랐을 때 C말단 쪽에 있는 애들이 방사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풀랭스 중에 M말단 쪽에 있는 조각들 중에는 방사선을 가진 애가 거의 없죠. 자, 그럼 전경동 했을 때 1번 조각은 항상 가장 아래에 있고, 다시 그래서 전경동하면 1번 조각은 항상 아래에 있고 크기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크기별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텐데, 방사선은 1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1조각보다 그 앞에 M말단 쪽으로 C말단 쪽에 가장 끝이 1이고 그 앞쪽에 5번 조각이 있으니까 5번 조각의 방사선이 그 다음으로 많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조각의 방사선이 그 다음으로 많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조각, 그 다음에 2번 조각, 이런 순서대로 방사선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펩타이드 조각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방사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1번, 1, 5, 3, 4, 2 순으로 되어 있는 1번이 답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럼 5번 조각은 크기가 크니까 방사선이 더 많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각 펩티드 조각 중에 단위 길이당 방사선 양을 측정했으니까
그러니까 C말단에 가장 방사선이 많았으니까 1번 조각이 가장 많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1번 조각 크기는 작지만 그 단백질 크기 당 방사선 양이니까 1번 조각이 가장 방사선이 많다고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돼요. 좀 어렵죠? 네. 이해 안 되는 건 물어보시고. 네, 끝.